참아내는데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집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서 가슴 한켠이 뜨끔하셨나요? 평생을 참으며 살아온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동안 쌓아온 감정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방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4가지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참아내며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둘째, 왜 어느 순간 무너지는 일이 찾아오는지. 셋째,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감정 관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분함을 선택하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지 말입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참아내며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그랬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아파도 표현하지 않으며 화가 나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믿으며 살아왔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아내며 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의 축적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댐에 물이 차오르듯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을 겁니다. 배우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 자식들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친구의 이해 부족. 그때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갔습니다. 내가 좀 더 이해해주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1번, 2번, 10번, 100번 반복되면서 우리 마음속 댐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참는 것에 익숙해지면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픈 줄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슬픈 줄도, 화가 난 줄도, 외로운 줄도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을 해내며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아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정직합니다.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은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잠이 잘 오지 않고 이유 없이 피곤하며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조차 무시하며 계속 참아냅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을 살아온 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순간도 이름 붙여지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심리적 정서적 이유. 그렇게 오랜 시간 참고 견디며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깨진 그릇 하나, 늦게 들어온 가족,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일인데 그날따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거나 화가 폭발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랍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정도 일로. 하지만 정작 본인도 자신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느낌만 들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소진 또는 번아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마음은 무한정 참아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댐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댐이 아무리 튼튼해도 물이 계속 차오르면 결국 넘치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역할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며느리나 사위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모든 역할 속에서 자신의 감정은 뒤로 밀어두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쌓인 감정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삶의 변화들도 찾아옵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경험합니다. 몸도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감정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상실감, 외로움, 쓸쓸함. 이런 감정들이 기존에 쌓여있던 감정들과 만나면 댐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는 순간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는 나를 돌봐줘야 해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참으려 하면 몸과 마음은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분노 조절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참아왔던 것들이 더 이상 참아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강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3.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감정 관리와 회복의 기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을 참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기분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때? 이 간단한 질문이 감정 관리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무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물어보다 보면 점점 더 선명하게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표현한다는 것이 꼭 화를 내거나 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믿을 만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정은 표현되는 순간 그 무게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고, 다 참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좀 힘들어요.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만드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쉼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숨만 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넌 왜 그래? 이것도 못해라고 자신을 탓하는 대신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천천히 하면 되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하는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평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것은 오랜 시간을 들여 풀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4. 차분함을 선택하는 삶이 주는 평온함과 내면의 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감정을 잘 다루게 되면 우리는 차분함이라는 새로운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차분하다는 것은 무감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느끼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차분함은 선택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내가 화를 낼 만큼 중요한 일인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분함을 가지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 덜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덜 상처받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을 끙끙 앓았을 일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무뎌진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평정심이라고 부르고 철학에서는 아타락시아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평온함이 곧 행복의 토대라는 것을 동서양의 지혜가 모두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평온한 마음입니다. 차분함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급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 차분하게 말하는 태도, 여유 있는 미소,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참 편안한 분이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 차분함은 우리에게 내면의 힘을 줍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내 마음만은 고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예전의 강함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강함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차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함,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푸르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가 되고 인생이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끝에는 평온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딩.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참아내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였다는 것을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경계를 만들고 쉼을 가지며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면서요. 그렇게 차분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다 보면 평온한 마음이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